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창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윤정의 동생, 그녀의 처제였습니다. 형부, 단둘이 술 한잔 어때요? 윤정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째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5번째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화면을 내려 메시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에 도착한 그 문장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그 전 대화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옆 정우가 늘 두는 자리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릇이 깨질 것처럼 세게 문질렀습니다. 단둘이 술 한 잔. 윤정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홀로 살았습니다. 윤정은 동생을 자주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불렀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수진이 형부에게 술을 먹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둘이. 윤정은 수세미를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손을 닦지 않은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샤워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그대로였습니다. 윤정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늘 그랬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부부에게 비밀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대화는 있었습니다. 윤정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창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저녁 뉴스가 흘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왔습니다. 저녁 맛있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윤정은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눈은 화면을 향했지만 시선은 정우의 손끝을 쫓았습니다. 정우는 몇 초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팔짱을 끼고 TV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정우는 보통 문자를 받으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업무 연락이든 친구 메시지든 즉시 답장했습니다. 그런 정우가 처제의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3개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윤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단둘이 술 한잔 어때요? 윤정은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예뻤습니다. 윤정보다 6살 어렸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윤정은 늘 수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똑똑한 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술을 마셨습니다. 수진을 탓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됐습니다. 윤정은 그런 수진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불렀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우도 수진을 잘 챙겼습니다. 처제의 짐을 날라줬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형부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윤정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설마.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윤정은 손을 걷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오후 5시 49분의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른 대화창들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모든 대화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대화까지 스크롤하면 나왔습니다. 유독 수진과의 대화만 지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최근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많았습니다. 윤정과 정우, 아들 재민, 명절에 찍은 사진들, 여행 사진들, 일상의 스냅샷들, 그리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테이블 위 와인잔 2개가 보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중앙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와인잔과 촛불만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우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와인잔을 자세히 봤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윤정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식 사진일 거야. 동료들이랑 찍은 거야. 하지만 왜 와인잔만 찍었을까요? 왜 사람은 없었을까요? 왜 촛불이 있었을까요? 윤정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계란을 부쳤습니다. 정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우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수진이한테 문자 왔던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윤정을 봤습니다. 응, 봤어. 뭐래? 윤정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안부 물어본 거. 안부? 응. 정우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안부를 물으려면 형부 잘 지내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단둘이 술 한잔 어때요? 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는 태연했습니다. 밥을 먹고 찌개를 떴습니다. 김치를 집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회식 어땠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 오랜만에 팀원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어디서 했어?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분위기 좋은 데였어. 정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속 와인잔과 촛불을, 립스틱 자국을.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다녀올게. 정우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윤정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정우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대화와 와인잔 사진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언니 왜?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아, 별일 아니고. 요즘 어떻게 지내? 윤정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지내지. 바쁘게. 그래. 밥은 잘 먹고? 응. 언니는? 나도 잘 먹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형부한테 왜 문자를 보냈냐고. 단둘이 술을 먹자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할 말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 응.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민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집에 왔습니다. 재민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야? 글쎄, 약속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 아니야. 보고 싶어서.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 응.
괜찮아. 그냥 엄마가 좀 외로워서 그래.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만나.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 알았어.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재민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윤정은 서재로 갔습니다. 정우의 책상을 봤습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문서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메모지, 명함들,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윤정은 무엇을 찾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단서를,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윤정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정우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집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수진이 자주 연락해? 정우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윤정을 봤습니다.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연락 안 해. 가끔 안부 물어보는 정도지. 그래. 응. 정우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어제 문자 봤는데 술 먹자고 하던데.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정우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농담이야.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형부한테 푸념한 거야. 푸념? 응. 회사 일이 힘들대. 그래서 술이나 한잔하고 싶다고. 정우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당신한테만 말해?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 형부한테는 걱정 끼쳐도 돼?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윤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도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윤정은 수진의 집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지금 가볼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하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다시는 평범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그 후로 정우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들어올 때, 휴대폰을 볼 때,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정에게 다녀올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정우는 양복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재킷을 봤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킷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명함 몇 장, 차키, 그리고 영수증 하나. 윤정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곳. 오늘 날짜. 저녁 7시 30분.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스타 2인분, 스테이크 1인분, 와인 1병.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파스타와 와인을 먹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먹었을까요? 윤정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빨리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정우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응. 회의하면서 먹었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뭐 먹었어?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윤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샌드위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2인분의 파스타를.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정우를 훔쳐봤습니다. 정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인지 뉴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잠깐 전화 받을게.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낮은 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분쯤 지났습니다. 정우가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였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일 회의 건으로. 정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을까? 회사 후배 전화를 굳이 밖에서 받을 이유가 있나? 그날 밤 윤정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잠든 후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윤정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는
오늘 저녁 10시 17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윤정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형부, 단둘이 술 한잔 어때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추가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짧게는 2분, 길게는 15분. 빈도가 높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통화해? 왜 나는 몰랐지?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정우가 출근한 후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수진의 회사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빌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진을 데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빌딩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무리지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보였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길 건너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우는 회사가 여의도였습니다. 강남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남까지 와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윤정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길을 건넜습니다.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윤정은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우도 웃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정우와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 앞에서 섰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우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수진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쪽이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점심을 함께 먹는 게 문제일까요? 형부와 처제가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왜 윤정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몰래 만났을까요?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언니, 수진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냥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왜? 혼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혼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끊을게.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평소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응.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윤정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정우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 정우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윤정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요즘 수진이 어때?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을 봤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왜? 그냥 동생이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 수진이 잘 지낼 거야. 정우는 태연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만났어?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정우가 물었습니다. 물어봐서 그래. 만났어. 안 만났어?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났어. 점심 먹었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일인 줄 몰랐어. 처제랑 점심 먹는 게 말할 일이 아니야? 여보, 왜 이래? 그냥 수진이가 회사 근처 왔길래 밥 같이 먹은 거야.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거기 왔다고? 응, 거짓말이야.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수진이 회사가 거기잖아. 알아. 근데 당신 회사는 여의도잖아. 왜 강남까지 가서 밥을 먹어?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상담해 주려고. 무슨 고민? 회사 일. 회사 일을 왜 형부한테 상담해? 언니한테 하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수진이랑 만나?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안 했어. 그냥 별일 아니라서 말 안 한 거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일 아니면 왜 통화 기록을 지워? 왜 메시지를 삭제해?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휴대폰 봤어? 봤어. 당신이 수진이랑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 다 봤어.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왜 숨겨?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안 했어. 정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수진이랑 무슨 사이야?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형부랑 처제 사이야.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왜 전화해? 수진이가 외로워해서 그래. 이혼한 후로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좀 챙겨주는 거야.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챙겨주는 게 이래? 몰래 만나고 거짓말하는 게?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윤정은 정우를 밀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날 속여? 내 동생이랑? 정우는 윤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짓말. 윤정은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문 열어.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윤정은 귀를 막았습니다. 한참 후 정우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윤정은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우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윤정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언니, 수진아,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너희 회사 근처 카페. 6시에.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저녁 6시 윤정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언니. 수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진은 예뻤습니다. 윤정보다 젊었습니다. 피부가 좋았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늙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형부랑 요즘 자주 만나?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물어봐서 그래. 만나?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 왜 만나? 그냥 형부가 챙겨주셔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떻게 챙겨줘? 고민 상담 같은 거. 언니는 바쁘잖아. 그래서 형부한테. 나한테는 왜 말 안 해?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걱정? 지금 더 걱정되는데. 윤정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무슨 사이야? 윤정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설마. 대답해. 너희 둘이 무슨 사이냐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형부랑 처제 사이지. 거짓말.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몰래 만나고 전화하고 거짓말하는 게 오해야?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뭐,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형부가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의지한 거야.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형부한테 연락하지 마. 윤정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은 차에 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윤정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진이 만났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정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뭐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외로워서 당신한테 의지했대. 윤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이한테 그냥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준 거밖에 없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하면 오해할까봐.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 지금 이게 오해가 아니면 뭐야?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휴대폰 줘.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뭐? 휴대폰 달라고. 수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보고 싶어? 여보, 그럴 필요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여줘. 숨길 게 없으면. 윤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금을 풀었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형부, 단둘이 술 한잔 어때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왜 다 지웠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지운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대화 많이 안 했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진과의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윤정이 화면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삭제된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있었어. 내가 봤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당신 날 바보로 아는 거야? 여보, 나가.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뭐? 나가라고.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여보, 제발. 나가.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을 보다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정우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서류들, 영수증들, 메모지들. 그중 하나의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카페 라움 6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명함들 사이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수진 사진을 갖고 있어? 윤정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워요, 형부.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서재를 나와 침실로 갔습니다. 정우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윤정은 키카드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텔? 출장을 간다면 회사 법인 카드로 예약합니다. 개인 키카드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키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그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프론트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키카드가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윤정이 키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키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남편 거예요. 제가 방을 찾아야 해서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윤정은 직원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정은 로비를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입구가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정우가 보였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정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엘리베이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12층에 멈췄습니다. 윤정은 옆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한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수진이 나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우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당신들,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손 놓아. 윤정이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윤정은 정우의 가슴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계속 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윤정은 울부짖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봐.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윤정은 수진을 봤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윤정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뭘 몰랐어? 형부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고?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다른 투숙객들이 나와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끌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놓아. 윤정은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이랬어?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윤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1년 전부터.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정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1년 동안 날 속였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야? 윤정은 수진을 봤습니다. 너는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도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서 의지한 거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랑하게 됐다고?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외로웠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 형부만 날 이해해줬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수진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쌌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놓아. 오늘 다 끝장 볼 거야. 윤정은 정우를 밀쳤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왔습니다. 손님,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직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집? 무슨 집? 이제 집도 없어.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일으켰습니다. 수진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정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정우가 붙잡았습니다. 손대지 마.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을 걷었습니다. 윤정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정우와 수진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정은 운전하며 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윤정은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받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윤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뭐래?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엄마 괜찮냐고. 윤정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무슨 일이야? 재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너는 내일이나 잘해. 엄마. 끊을게.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몰랐어. 윤정은 그동안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때 수진을 집에 불렀던 날들, 수진의 생일을 챙겼던 순간들, 수진이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정우와 수진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윤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재민이 침실로 뛰어왔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재민이 윤정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민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 재민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뭔데? 윤정은 재민을 봤습니다. 아빠랑 이모랑.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윤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뭐? 만나고 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빠랑 이모가 1년째 사귀고 있어. 윤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진짜야. 엄마가 어제 호텔에서 봤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모르겠어. 전화해 볼게. 재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받았습니다. 재민아. 아빠, 지금 어디야? 회사.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니면 내가 갈게.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민아, 엄마한테 들었구나.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안에 집으로 와. 안 오면 나 아빠 회사 갈 거야. 재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은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가족 일인데. 재민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 잘못이지. 재민이 윤정을 안았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정우가 집에 왔습니다. 재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아, 앉아. 재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민은 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진짜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재민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재민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30년 같이 산 엄마를 배신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실망이야. 이모도 이모지만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민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게 답이야?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윤정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재민아, 그만해.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윤정을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어른들끼리 이야기할게.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 밖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재민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가면서 정우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과 정우만 남았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윤정은 정우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정확히 작년 가을.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했잖아. 자꾸 전화가 왔어. 밤늦게도 울면서.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줬어. 처음엔 그냥 형부로서 위로해 주려고 했어. 진짜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달라졌어?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가 다르게 보였어. 외로워 보였고 예뻐 보였고. 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윤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을 건드렸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그 말 듣기 싫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랬어. 이야기 나누고. 수진이 많이 의지했어. 나도 수진이가 필요했고 당신이 필요했다고. 윤정이 되물었습니다. 응. 우리 요즘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았잖아. 뭐?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멀어져서 바람핀 거야? 그게 이유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 30년. 재민이 낳고 키우고 힘들 때도 같이 이겨내고. 그런데 우리가 멀어졌다고? 그게 이유야?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윤정은 정우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는 뭐래? 나한테 미안하대? 응. 수진이도 많이 괴로워해. 괴로워? 1년 동안 내 뒤에서 내 남편이랑 만나면서 괴로워했다고?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탓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이를 탓하지 말라고. 지금 수진이를 감싸는 거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지금 내 처제 편 드는 거야? 윤정이 정우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우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 어떻게 진정해? 윤정은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수진을 봤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언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 남편이랑 어떻게 잤는지 자세히 말해줄 거야? 언니, 꺼져. 내 집에서 나가.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이러고 싶지 않았으면 왜 했어? 왜 내 남편이었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형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줄. 좋아한다고? 사랑이라고?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사랑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 형부 사랑해. 진심이야.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정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수진은 뺨을 감쌌습니다. 정우가 윤정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놓아. 오늘 확실히 끝장 볼 거야.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닌 때려. 얼마든지 때려. 언니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아무도 없었어. 형부만 날 챙겨줬어. 형부만 날 이해해줬어. 그래서 내 남편을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야. 형부도 날 좋아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정우를 봤습니다. 진짜야? 수진이를 좋아해?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대답해. 수진이를 좋아하냐고? 미안해.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윤정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뭐야?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윤정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보, 가까이 오지 마.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멈췄습니다. 수지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괴로웠어. 진짜야. 언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근데 형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했어. 형부랑 있으면 행복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수진을 봤습니다. 행복했다고? 내 뒤에서 내 남편이랑 만나면서 행복했다고?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둘이 결혼할 거야?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나랑 이혼하고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갔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게 말이 돼?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정우를 봤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게 답이야?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윤정은 정우 앞에 섰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뭘 못해줬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나를 버렸어? 윤정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거 아니면 뭐야? 1년 동안 내 동생이랑 만난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윤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0년이 뭐야?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윤정은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윤정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가.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여보, 나가라고. 둘 다. 윤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더 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정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전화할게.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텄습니다. 윤정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윤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58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아내로 살았습니다. 28년을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이 받았습니다. 엄마. 재민아.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윤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엄마. 재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데? 엄마랑 아빠 이혼할 것 같아.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윤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재민아, 너는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나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괜찮아. 진짜.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가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침실로 갔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윤정은 정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정우가 불렀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할게.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다 당신 줄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재산?
그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가,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정우가 앉았던 소파를 봤습니다. 정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쿠션이 눌린 자국, 리모컨이 놓인 위치. 윤정은 소파로 가서 쿠션을 펴줬습니다. 리모컨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우가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윤정은 그 빈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윤정은 밤새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이혼 사유 성격 차이, 30년 결혼 생활이 성격 차이로 끝났습니다. 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면 끝이었습니다. 3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윤정은 결국 서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윤정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58년 인생 중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눈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윤정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에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윤정은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정우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옷장에 남은 옷 한 벌, 서재에 남은 책, 거실에 놓인 슬리퍼. 윤정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은 재민에게 주었습니다. 책은 기부했습니다. 슬리퍼는 버렸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온전히 윤정의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재민이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요즘 괜찮아 보여. 재민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가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달, 이제 윤정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살아갔습니다. 아빠는 어때? 윤정이 물었습니다. 재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수진이랑 잘 지내?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살고 있어. 윤정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미는 엄마를 봤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하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정우, 웃고 있는 정우, 윤정의 손을 잡고 걷던 정우. 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잊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윤정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보였습니다. 수진도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쫓아가서 뭐라도 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추를 집어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을 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진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차였습니다. 윤정은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은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자신의 차로 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아프네.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재민이 집에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지혜야. 재민이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예요. 그래. 어서 와. 앉아.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만들었어? 응. 오랜만에 요리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재민과 지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민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혜가 도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민이 불렀습니다. 응? 내년에 결혼하려고. 윤정은 재민을 봤습니다.
정말? 응. 지혜랑 이야기했어. 재민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윤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결혼식에 아빠도 와야 하잖아.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아빠도 와야지. 엄마,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윤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재민과 지혜가 돌아간 후 윤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봤습니다. 작은 트리였습니다. 윤정이 혼자 꾸민 것이었습니다. 정구가 깜빡거렸습니다. 윤정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민이가 결혼하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윤정은 혼자 새해를 맞았습니다. TV에서 제아의 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혼자 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새해,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윤정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기로, 뒤돌아보지 않기로, 정우도 수진도 그 모든 아픔도 뒤에 두기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윤정은 58세였습니다. 아직 인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겁니다. 질투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30년 전 윤정과 정우도 저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비록 끝은 슬펐지만 그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결혼식 장소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갈게. 좋아. 토요일에 만나자. 응.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살아야지.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윤정은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날은 괜찮았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윤정은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30년을 아내로 살았던 윤정이 아니라 58년을 살아온 윤정으로. 재민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윤정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웠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멋있다. 윤정은 재민의 옷매무새를 만져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여기까지 날 키워줘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정우가 보였습니다.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멈칫했습니다. 재민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갔습니다. 정우와 수진 맞은편이었습니다. 윤정은 앉았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을 봤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재민과 지혜가 입장했습니다. 윤정은 아들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윤정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여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돌아봤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뭐? 윤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재민이 잘 컸네. 정우가 말했습니다. 응, 잘 컸어. 여보, 잘 지내? 이제 여보 아니야.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윤정 씨, 뭐가? 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당신을 붙잡지 못해서, 당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잘못은 중요하지 않아. 다 끝난 일이니까.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윤정을 봤습니다. 윤정 씨, 행복해?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살아가고 있어. 그래. 잘 됐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진이랑 행복해?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윤정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행복하지 않구나. 윤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럼 나갈게. 윤정이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윤정 씨, 정우가 불렀습니다. 윤정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고마웠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정우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고마웠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한복을 벗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윤정은 그 노을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이 끝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윤정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비어 있을 자리였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윤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아우트로 CTA. 그날 이후 윤정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직도 가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그리고 어느 날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30년이 끝났지만 윤정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그 꽃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